자, 우리 이제 입문서 136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136페이지.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법률. 또 오늘 이제 오셨는데, 자,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뭔가 좀 남겨가야 되니까 첫 번째 법률, 국토법. 우리 국토법 정확한 이름이 뭐였을까요? 국토법. 우리 공법에서 이제 첫 번째로 공부하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국토법 정확한 이름은? 그 맨 밑에 이제 페이지 있죠. 페이지 136 옆에 137. 그 페이지 옆에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항상 그거 이제 살짝 컨닝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용어 정의. 용어 정의에서 올해 국토법만 용어에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두 문제. 그 정도로 이 용어가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본. 그래서 용어들이 이제 쭉 나오죠. 토지 계획들 쭉 나오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1년간 공부할 국토법의 체계입니다. 체계하고 같이 연결되니까 제가 한번 쭉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국토법에서 토지 계획, 이 국토를 이용 개발하게 수립하는 토지 계획으로서 첫 번째 나오는 계획을 광역도시 계획이다라고 그래요. 광역도시 계획. 그럼 광역도시 계획 하는데 이 광역도시 계획이란 풀어가지고 광역계획권에 앞으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장기 발전 방향 제시. 자, 요게 광역도시계획 의예요. 그럼 광역도시계획 이 말도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풀어놓은 게 더 어려워요. 다 공법이 이래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의욕이 넘쳐갖고 야, 2차에 주된 과목 공법이라는데 의욕이 넘쳐갖고 예습해 오신 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근데 예습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생소한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 한 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공법 예습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1차 위주로 하시라고 그랬죠. 나중에 이제 복습하시고 그러면 돼요. 그럼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앞에 이 광역자가 붙습니다. 자, 광역자가 붙는데요. 광역은 한문 그대로 넓을 광자의 지역역자, 넓은 지역. 근데 우리 국토법에서 광역이라고 할 때는 이게 의미가 따로 있어요. 요거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 관할구역을 지칭할 때. 자, 우리 관할구역이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 자, 글자만 써놨어요.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준다 그래요. 그러면 계획권이라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죠. 여기에 계획 수립할 거예요. 범위를 정하는데 그게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고 두 개 이상.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서울특별시, 옆에 인천광역시 두 개 관할구역을 묶어갖고 계획권으로 지정했어요. 특별시, 광역시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했으니까 이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쓰는 거냐? 광역계획권.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지정할 때는 앞에 요 광역자가 붙는다. 그러면 이 광역이라는 말 우리 처음 들어보셨을까요? 태어나서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광역? 아니고 저 서울에서 제가 저 성남 살아요. 성남 분당. 거기서 강남까지 두 개 도시를 왔다 갔다 하는 버스 뭐라 그래요? 광역버스라고 그러죠. 광역버스. 광역버스 색깔이 무슨 색? 야, 나는 버스 탄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다 차 끌고 다니세요? 아무튼 광역버스는 빨간색이죠. 그런 건 뭐 시험에 안 물어보는데 광역버스 또 전철 오늘 제가 전철 분당선 타고 왔는데 분당에서 서울까지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다니는 철도 그걸 광역철도. 또 우리 이제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연쇄살인사건 하죠. 요새 또 화성 연쇄살인사건 화성시 수원시 뭐 해갖고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갖고 범죄를 저지르고 다녀요. 그거 수사하는 거 뭐라 그래요? 광역수사대 광수대 그러잖아요. 다 들어봤네. 그래서 광역이라는 말 다 써요. 그래서 광역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지칭할 때는 광역.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딱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 광역계획권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간단하게 먼저 예를 들어보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 있고요. 옆에 경기도 성남시가 있죠. 어디서 할 때 전국 어디서 수업해도 항상 제가 예를 들 때는 요 성남시 예를 들어요. 왜 성남시 예를 들까? 저 여기 사니까. 그래서 저 인천 같은 데 가면은 뭐 김포시 이런 거 예를 들면 좋아하고 그럴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어디를 하든 성남시 예를 듭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성남시 저 두 개의 관할구역을
묶어줬다. 그럼 이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광역계획권. 유식하게 우리가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 지정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데요. 어떤 내용에 대해 수립할 거냐? 저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의 수도,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있죠. 인구 1,000만 가까이. 그리고 산업이 집중돼 갖고 한마디로 서울특별시에 회사들이 다 집중돼 있죠. 밀집해 있다 그래요. 좋은 회사는 다 어디 있어요? 서울. 그러면 우리 직주 근접이라고 직장과 주택이 가까워야 출퇴근하고 그럴 때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이 서울시 안에서 주택 수요가 엄청난 거예요. 주택 수요가. 그래서 있는 땅마다 그냥 아파트 드립다 전놨는데도 맨날 주택이 부족해요. 또 재작년부터 똘똘한 한 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규제가 또 세게 가해지니까 똘똘한 한 채. 그래서 서울의 주택 수요가 급등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자체에서 이 주택난 이거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하는 거예요. 신도시. 성남의 분당 신도시, 1기 신도시. 안 되니까 2기 판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 이런 신도시 개발해갖고 서울시의 주택난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는 수도로서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하고요. 이런 서울에서 발생하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 기능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개발시켜준 도시가 분당 신도시가 돼요. 이런 식으로 두 개 도시 간에 적절하게 기능을 잘 분담, 기능을 나눠서 개발시켜보자 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간단하게 의미 정도 좀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자, 이제 바로 이제 국토법 들어가 그러니까 바로 얼굴이 바뀌어요. 급 피곤해지죠. 급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계속 우리 반복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을 묶어가지고 서로 똑같이 개발하고 그러면 중복 개발하는 거잖아요. 중복 개발하지 말고 적절하게 기능을 잘 분담해서 개발시켜보자 해서 수립하는 것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얘는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수립한다 그러면 안 돼요. 뭐가 따로 지정돼야 되냐? 광역계획권. 요게 먼저 지정이 돼야만 수립하는 특수한 계획이라고 그래요. 특수한 계획. 일반적인 계획이 아니고 특수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다음에 도시군계획이라는 게 또 나와요. 도시군계획. 다 토지계획들인데 그럼 우리 도시군 이 말이 국토법에서 계속 나옵니다. 하여튼 국토법에서만 도시군 이 말이 수백 번 나요. 수백 번 계속 나오는데 그럼 도시군 자 요거 풀어갖고 우리 한번 볼까요? 도시라는 것은 요 주변같이 딱 건물 지어갖고 개발된 곳을 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시 관할구역으로 따지면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성남시 같은 시들 자 이런 시들은 다 개발되는 곳이니까 우리가 도시라고 불러요. 근데 저 시골 군지역 그런 데를 도시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군은 그냥 군이라고 그래요. 군. 그래서 자 우리 도시군 하면은 관할구역 4개를 지칭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이거를 다 써주려고 그러면 길어지니까 요 4개를 간단하게 줄여갖고 3글자 뭐라고 쓴다? 도시군.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하면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이제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요것도 있어요. 근데 특별자치시 이거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오늘 그래도 배워갖고 이제 아는 것 같죠? 자 그렇게 돼요. 아무튼 그래서 얘들은 길어만 지는 거예요. 법조문이 길어만 지고 논점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로쳐갖고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그림자라고 그러죠.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신경 쓸 필요 없고 특광시군 자 요거를 줄여갖고 도시군 그러면 도시군 계획이 뭐예요? 그러면 일단 어디에 수립하는 계획이냐?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토지계획 그 관할구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서 요 특광시군 4개 속하지 않는 지역이 있을까 없을까? 자 여기는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특별시.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나 군 네 중에서 무조건 하나에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해도 궁극적으로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다 수립이 되는 일반적인 계획을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몰랐을 뿐이지 이 도시군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다시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종류가 2가지로 또 나눠져요. 도시군 기본 계획. 그리고 기본 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따라서 이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용어부터 한번 볼까요? 도시군 기본, 도시군 관리. 자, 기본자와 관리자 빼버리니까 각각 뭐만 남아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합쳐가지고 무슨 계획이라고 부르냐? 도시군 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도시군 계획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면 돼요? 도시군 계획이란 일단 어디에 수립하는 계획? 특, 광, 시, 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인데 종류가 두 개.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100점이요. 그게 도시군 계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기본 계획, 관리 계획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건데요. 자, 요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했으니까 어디겠어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관할구역 단위로 이 기본자가 붙는 계획도 다 이거예요.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한다. 그러면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저 뒤에 말 다 같네요. 뭐만 제시해 주는 거냐? 장기 발전 방향. 이 장기 발전 방향을 우리 장기적인 토지용 개발의 목표 또는 우리 법에서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책. 그럼 정책 또는 공약 다 똑같은 말. 그 우리 공약 저를 성동구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성동구를 요렇게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네 글자. 그거 뭐라 그래요? 공약.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발전 방향, 정책 방향, 공약. 이 공약을 제시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장기적인 토지용 개발의 목표, 이 정책을 제시한다라고 하죠. 그럼 우리 한번 풀어보면 자, 우리나라에서 20세기까지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 목표가 뭐였냐? 산업화였어요. 산업화. 6.25 끝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를 세계에서 또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산 깎고 논밭 메꾸고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개발했죠. 산업화가 토지용 개발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경제 10위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세계에서 다 부러워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산업화 위주로 개발했는데 이제 산업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21세기 들어왔다. 그럼 요새는 토지용 개발의 목표가 바뀌었죠.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 여러 가지 또 양극화, 빈부격차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고 요새는 토지용 개발하는 목표가 삶의 질이라고 그래요. 삶의 질의 향상. 그래서 이 삶의 질의 향상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럼 삶의 질을 높이려면 환경오염시키고 그러면 되겠어요? 생태계 파괴 그러면 안 되죠. 양극화해서 뭐 이런 것들이 목적. 그러면 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우리 예를 들어 갖고 서울특별시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토지 넓은 토지 있죠. 그 토지를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요렇게 한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제시하는 계획. 그걸 무슨 계획이라고 부르면 돼요?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불러요.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이거 현재 존재하는 계획일까 없는 계획일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요.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있죠? 있어요. 하여튼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 딱 한번 가보세요. 홈페이지 가보면은 옆에 2030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배너가 딱 있어요. 그거 딱 눌러보면 2030년까지 우리 서울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큰 틀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특별시의 발전 방향 제시,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옆에 인천광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인천광역시의 토지를 이렇게 한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수립했어요.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요? 인천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 그런 식으로. 그러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의 관할구역. 서울시하고 성남시 2개 관할구역을 묶어갖고 우리 함께 이렇게 발전시켜 보자. 수립하면 그거는 무슨 계획이에요? 광역 도시계획 이렇게 부르면 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 뭐만 제시하는 거냐? 정책, 목표만 딱 제시해요. 그럼 이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거 이 빈말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정책계획은 수립이 돼도 이 계획을 수립해도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공법은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국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규제법. 근데 이 2개 계획은 수립이 돼도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규제를 가하는 효과는 없다. 그래서 자 이런 계획을 좀 유식하게
비구속적. 우리한테는 아무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다. 우리한테 아무 효과가 없대요. 그럼 우리한테 효과가 없으니까 이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몰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여태까지 쭉 모르시고 살아오신 거죠. 공법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또 문화적 충격이라 그래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구속적 계획 중요성도 떨어집니다. 이 두 개는 합쳐갖고 한 문제, 합쳐갖고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올해 시험은 아예 안 나왔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닥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몰라도 관계없다. 그러면 정작 이제 제일 중요한 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요 밑에 거. 도시군 관리 계획. 얘가 제일 중요한 토지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 얘도 풀어볼까요? 도시군 했으니까 어디겠어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관할 구역을 뭐 하는 계획이냐? 관리하는 계획. 관리한다는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요. 구체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고요.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라고 그래요. 그럼 개발, 이거는 새로 개발. 우리 좀 전에 정비는 뭐였어요? 정비는 재개발이라고 그랬죠. 고쳐주는 거 재개발. 그 새로 개발할 수도 있고 다시 개발할 수도 있고 보존할 곳은 보존할 수도 있죠. 그래서 관할구역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자, 요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집행계획이라고 해요. 집행.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이 되면 집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집행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게 됩니다. 이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규제해요. 또 내 땅 팔기 싫은데 강제적으로 뺏어가요. 수용.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구속력이 발생하는 구속적 계획. 우리한테 규제를 가하는 구속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얘는 우리한테 효과가 미치는 거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얘기죠. 근데 여태까지 또 모르고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중개사, 이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중개사는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얘는 우리 시험에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작년에 두 문제, 재작년에 두 문제. 두 문제씩 나오는데 올해만 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두 문제 같은 한 문제. 그래서 요 계획이 토지 계획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자, 우리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이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자, 기본 계획은 관할구역의 토지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장기적인 목표만 딱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래요. 마스터 플랜. 우리 서울시의 모든 거를 다 발전 방향 제시. 마스터 플랜. 근데 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을 뭐를 집행할지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려고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요거는 액션 플랜 이렇게 불러요. 액션 플랜, 마스터 플랜, 액션 플랜. 영어로 딱 얘기하니까 와닿는 게 또 있죠. 아무튼 그래서 마스터 플랜, 액션 플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일단 여기에 써놓은 순서가 우리 계획의 위계질서예요. 역시 항상 공법은 그냥 위계질서에서 시작해갖고 위계질서로 끝내요. 상위 계획, 하위 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가장 하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하 위계질서가 또 있는데 그러면 상위 계획, 하위 계획 이거는 어떻게 따지면 되냐? 넓은 지역을 놓고 수립하는 게 상위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놓고 수립하니까 더 넓은 거죠. 이에 반해서 도시군 계획은 하나의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니까 내려갈수록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는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지역을 놓고 수립하는 게 더 상위 계획, 큰 계획이다. 그럼 우리 아직 이제 안 배웠는데 나중에 국가계획이라는 게 또 있어요. 국가계획은 이름대로 전 국토를 놓고 수립하겠죠. 그럼 국가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하고 뭐가 더 상위계획일까? 그럼 국가계획이 더 넓은 지역을 놓고 하는 게 상위계획이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가장 하위계획인데요. 그런데 이걸로 내려와야 우리한테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니까 중요성은 가장 큰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이 상위계획에서 제시해준 각종의 이제 정책이 있어요. 뭐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각종의 정책 중에서 뭐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거냐 일단 결정부터 한다 그래요. 결정. 그래서 이 각종의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집행할 내용을 결정해 놓고 집행을 해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결정하는 내용 이게 우리 첫 번째로 물어보는 논점이라고 해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각종 분야의 정책을 6가지 내용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도 구역이라고 그래요. 용도 구역. 근데 용도 구역은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독자적이라서 법조문 자체에서 이름으로 쫙 나열을 해줘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구역. 자, 이따 조금 있다가 교재 보고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보고 설명 들으세요. 그러면 1번하고 2번 먼저 한번 볼까요? 용도 지역이든 용도 지구든 용도 구역이든 다 똑같은 말. 뭐를 결정해 준다? 용도를 결정. 용도를 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어사전에서 용도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용도. 쓰임새라 그러죠. 어떻게 쓸 거냐? 쓰임새를 정하는, 쉽게 얘기하면 쓰임새. 쓰임새를 정하는데 뭐의 쓰임새를 정하겠어요? 토지 계획이니까. 그래서 이 관할구역에 넓은 토지가 있죠. 그 토지를 어떻게 쓸지 국가가 계획으로 다 정해주는 거예요. 이 땅을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를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토지는 크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건물도 짓고 개발할 수 있죠. 농사 지을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죠. 이 땅은 개발할 땅, 이 땅은 농사 지을 땅, 이 땅은 보존할 땅. 이런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를 정해주는 것을 토지의 뭐를 지정한다고요?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용도 지구라는 것을 또 지정할 수도 있어요. 용도 지구는 독자적인 게 아니고 용도 지역의 보완이에요. 보완.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이제 상가들 밀집해 있는 곳을 용도 지역 중에서 상업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재래식 시장 있죠. 전통 시장. 그런데 보면 어때요? 건물들, 슬라브 지붕들 다 연결돼 있어 갖고 하나의 건물에서 스파크 튀어 갖고 불났다. 홀라당 다 타버리죠. 그래서 재작년인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불나 갖고 그 시장 전체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시장 전체가. 그래서 이런 상업적 같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은 화재 위험성이 높죠. 그러니까 방화지구라는 용도지구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정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규제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일부 토지에 추가적인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용도 지구. 그런데 용도 구역. 자, 얘는 2번에 따로 썼어요. 따로 썼다는 것은 지역 지구하고는 관계가 없다. 독자적인 쓰임새. 독자적인 목적을 정하는 것을 용도 구역이다라고 하고요. 독자적이라서 이름으로 쭉 나열을 해줘요. 이 용도 구역 중에서 우리 제일 유명한 게 얘예요.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개발 제한 구역. 요거보다는 영어로 많이 얘기하죠. 그린벨트. 이게 대표적인 그린벨트. 용도 구역이에요.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겠다. 이런 독자적인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우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 있어요. 그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을 보면은 자, 요새 30년 전하고 비교해서 계속 신도시들 개발해갖고 뻗어나가죠. 계속 뻗어나가. 이 개발하면서 계속 뻗어나가고 옆에 성남시하고 붙어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좀 유식하게 도시의 정체성 확보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너무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외곽의 녹지에다가 띠를 딱 둘러 쳐버렸어요. 녹지에 띠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정해서 이 서울특별시는 개발해도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다. 도시의 외적 성장의 한계를 딱 정해준다 그래요. 이런 독자적인 목적으로 이 용도 구역이라는 것을 또 지정할 수가 있죠. 자, 아무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씩 다 배워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름 정도 소개하는 거고요. 그럼 용도 지역이든 용도 지구든 용도 구역이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토지에다가 지정하는 거예요. 쓰임새를. 그러면 쓰임새를 정해줬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쓰임새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이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규제해요. 그 규제하는 것을 행위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용어로.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 이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그죠? 이 국가가 정해준 용도대로만 토지를 쓰도록 직접적으로 규제합니다. 이 행위 제한이라는 효과가 우리한테 발생하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자,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이 기반 시설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할 때도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요. 그럼 우리 좀 전에 기반시설 용어 배웠네요. 기반시설이 뭐였어요? 기반시설 주민들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도로,
뭐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기반시설. 그럼 우리 예를 들어갖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도로가 하도 막혀갖고 서울특별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새로 도로를 설치하겠다. 이 도로 같은 기반시설이라는 걸 설치할 때도 아무데나 막 설치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차로의 도로를 어디에 뭐 지하에 설치할지 지상에 설치할지 이런 구체적인 위치 규모 종류 등을 다 미리 계획으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설치하죠. 그러면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 결정.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름이 이제 바뀝니다.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도로 같은 것을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도시, 군, 계획, 시설. 자, 이러면 이제 따로 불러요. 결정하기 전까지는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을 그냥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고요? 기반 시설. 그런데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시설? 도시, 군, 계획, 시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걸 줄여갖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이 결정된 도로는 이제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고요? 도시, 군, 계획, 시설. 이 어려운 말들 자꾸 떠들어 봐야 된다고 그랬죠? 도시, 군, 계획, 시설. 결정했다. 그럼 다음 날 읍둔 도로가 뚝딱 만들어져요? 아니죠. 이제 결정한 대로 땅에다가 이 도로를 설치하게 한 구체적인 공사를 한다며. 공사. 그래서 주변에 도로 공사하고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죠. 그거를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줄여갖고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얘만 지금 몇 글자냐? 9글자가 돼요. 9글자. 이거 나중에 가서 이름 딱 비워놓고 요 이름 한번 써보실까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연필 부들부들 떨면서 쓰지도 못한다고 그랬죠? 이런 어려운 말들이 계속 튀어나온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공법은 첫 번째도 용어, 두 번째도 용어. 용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자꾸 보고 듣고 떠들어 봐야 돼요. 떠들어 봐야 돼.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거 숙제요. 주변에 보면 도로 공사하고 이런 전철 공사하고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죠? 도로 설치하는 사업.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전철 설치하는 사업. 그것도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주변에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댁에 돌아가실 때 도로 공사하고 있다. 그럼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공사 현장 가갖고 그 공사장 인부 손 딱 잡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욕하는 줄 알고 기싸대기 날려. 아무튼 그래도 이런 어려운 말을 자꾸 써봐야 이게 용어가 들어와야 누가 그럼 어떤 절차로 해나가는지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요거 한번 떠들고 오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런 어려운 말들이 이제 계속 우리 공법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 관할구역에 이제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도시 개발 사업,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 또 구도시 재개발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정비 사업.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도 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걸로 어디서 할지 결정 딱 해놓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죠. 그래서 자, 사업이 또 세 개가 있네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고 도시 개발 사업이고 정비 사업이고 이게 각각의 사업들 다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사업은 공통점. 도시군 관리계 결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사업을 합쳐갖고 부를 필요가 있으니까 이 세 개 사업을 모두 모아갖고 우리가 또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냐? 도시 군 계획 사업이라고 또 부릅니다. 도시 군 계획 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 이 세 개 사업을 합쳐갖고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고요? 도시 군 계획 사업. 이게 작년 29회 공법 1번 문제입니다. 국토법령상 도시군 계획 사업을 모두 고르셔.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 3개,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거 3개 고르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지금은 쉬워요. 지금은 쉬운데 1시간만 지나면 또 이제 딴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첫 만남부터 제가 도시군 계획 사업 3개 이거 시험 볼 때까지 그냥
100번 넘게 하는 거예요. 100번 넘게. 근데 이게 딱 공법 1번으로 나왔다. 어때요? 자신감 뿜뿜이죠. 자신감이 그냥 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자, 제가 6개 용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군 기본 계획.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 네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다섯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여섯 번째가 도시군 계획 사업. 지금 6개 제가 법률 용어를 말씀드렸어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죠? 다 도시군 어쩌고 저쩌고 비슷비슷한데 다 다른 말이에요. 6개가 법률 용어가.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다른 거. 이거 구분하는 능력을 변별력이라고 그래요. 변별력이라는 것은 절대 한 방에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체득이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올해 이제 30회 시험 보시는 분들 마지막 수업하면서 이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처음 할 때는 여러분하고 똑같았어요. 뭐 그놈이 다 그놈 같고 도시군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저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자, 도시군 계획 사업 3개,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다 이제 구분할 수 있죠. 다 된대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 1년 만에. 그래서 이게 절대 한 방에 되는 거 아니니까 계속 연습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말씀드릴 때는 요게 한 30% 들릴까 말까. 그런데 1월 달에 또 하면 50% 들린다고 그랬죠. 3월 달에 또 하면 다 들려요. 그때는 이제 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체득이 되는 거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득이 돼요. 절대 성급하게 생각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시라는 것만, 하라는 것만 확실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오늘 숙제 뭐라고요? 요거 한번 떠들고 오는 게 숙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다음 주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한번 떠들고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딱 숙제 내주는 거 그런 것만 딱 챙겨갖고 하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요.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수립하는 것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또 이게 어려운 말. 이게 올해 30회 때는 공법 1번이요. 지구 단위 계획. 요거 우위를 딱 물어봤는데,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든 지구 단위 계획이든 앞에 요 지구자가 붙었네요. 지구자. 의미가 뭐예요? 지구를 떠나라? 어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국토법에서 지구자 붙으면은 일부를 얘기해요. 일부.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일부를 지칭할 때는 지구라고 그래요. 지구. 그래서 자, 지구 단위 계획이란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우리가 이름을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부르죠.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라고 그래요. 우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계획이라고 부르면 돼요?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 다 있는 거예요. 현재 다 있는 계획들이요.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 그런데 특별시 관할구역이 넓어요. 이 넓은데 여기다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려면 조사만 몇 년씩 걸려. 그러면 심속한 집행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우리 요 학원 있는 동네 여기 이름이 무슨 동이요? 왕십리동? 왕십리동. 그러면 왕십리동 이런 서울특별시의 일부 여기다가만 도시군관리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서울특별시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다가 수립했으니까 뭐라고 이름만 부르는 거냐? 왕십리동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똑같은 건데 수립의 범위가 달라요. 관할구역의 전부에다가 수립하면은 그냥 무슨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 왕십리동 같은 일부에다가만 수립하면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자, 무슨 동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거냐? 먼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을 범위를 먼저 지정해요. 그걸 말 그대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러면 우리 왕십리동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했어요. 이거 뭐라고 읽으면 돼요? 왕십리동 지구단위 계획 구역. 너무 길죠? 그러니까 줄여갖고 왕십리 지구 이렇게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무슨 지구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그게 다 뭐의 줄임말이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이 너무 기니까 이걸 줄여갖고 지구라 그래요. 주변에 무슨 지구 또 들어봤어요? 요 주변에 뭐 들어보셨다면서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강남 쪽에 보면 역삼지구, 논현지구 뭐 다 그러죠. 그게 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다 공법인 거예요. 다 공법.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뭐 하려고 수립하는 거냐? 그 관할구역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지구 이렇게 붙은 곳들 가보면 다 어떻게 돼요? 도로부터 반듯반듯하게 설치가 되면서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살기 좋은 동네로. 그런 식으로 관할구역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려고 수립하는 계획. 그거를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부르면 되죠. 그 다음 또 6번째.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자, 이거 지정하고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을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또 불러요. 그럼 이 용어들이 하나하나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자, 일단 얘는 이름이 뭐라고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자, 얘는 용도구역입니다. 우리 용도구역, 요 2번에서 봤던 용도구역인데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6번에 따로 빼놨어요. 이유는 종래 용도구역하고 성격이 정반대가 돼요. 종래 우리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이름대로 개발을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개발을 못하게, 억제. 그런데 거꾸로 얘는 우리 몇 년 전에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 좋았어요. 경기 안 좋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일부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용도구역이에요.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 봐요. 입지 규제, 규제라는 것을 뭐 해준대요? 규제를 최소 다 풀어준다. 그러면 입지라는 말만 알면은 간단하게 우리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입지, 어제 학개론에서 입지론에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는데 뭐 기억은 없죠. 아무튼 그래서 입지론 하는데 입지라는 게 뭐냐? 건물 짓는 것을 입지. 그래서 공장 같은 건물을 어디에 건축하는 게 최적인지 그런 거 따지는 것을 입지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지는 다른 말로 건축. 그러면 우리 쉽게 풀어갖고 건축 규제를 뭐 해준대요? 최소. 그래서 충수 제한 같은 거 다 풀어주는 거예요. 100층짜리 건물도 지으면서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지정하는 용도구역. 그래서 저 부산이나 전주나 이런 데 100층짜리 건물 지으면서 지역 거점으로 개발하겠대요. 그냥 100층짜리 건물 못 지어요. 뭐 지정이 되냐? 요거 입지 규제 최소구역 요런 걸 지정해야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일단 용어들 개념은 어떻게 조금씩 와닿는 게 있어요? 조금씩 와닿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합쳐져 갖고 나중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 얘가 원래는 이제 한시적으로 우리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딱 5년간만 도입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까지만 2019년 12월 31일 불호 소멸. 내년부터는 원래 사라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얼마 전에 국토법이 개정돼 갖고 5년 연장. 그래서 내년까지도 우리 계속 공부해줘야 돼요. 원래는 이게 내년에는 빠지는 거였는데 또 늘어났어요. 하여튼 생명력이 연장돼갖고 재작년에는 여기서 그냥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왔죠.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내년에도 얘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요. 자, 일단 6개 이게 그냥 한 바닥이 돼요. 자, 6가지로 모든 정책을 다 결정해놓고 결정한 대로 내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 쓰게 규제하죠. 행위제한. 또 이런 사업이에요. 사업하면서 내 여기 안에 내 땅을 갖고 있어요. 내 땅 팔기 싫다고 버틸 수 있을까? 강제적으로 국가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수용하고.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6개. 우리 시험이 오지선답니다. 지문 5개를 딱 만들어 갖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법조문 자체에서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이런 거는 출제하기가 좋을까 안 좋을까? 좋죠. 그 6개 중에서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 중에서 4개 맡겨주고 오만 거 하나 딱 껴주면 바로 그냥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내기가 수월하니까 4개, 5개, 6개 이런 것들은 항상 요주의 대상. 시험에 잘 물어봐요. 그래서 잘 물어보니까 일단 6개 앞글자. 요 앞글자 따는 앞대가리 앞글자 딴다 그러죠. 그거 이제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앞글자 따는 것도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일 심플하고 가장 합리적인 암기법이에요. 그래서 요 앞글자 따갖고 한번 읽어볼까요? 용, 기, 도, 지, 입. 자, 이걸 우리 시험 볼 때까지 거짓말 안 하고 10,000번 합니다. 10,000번. 용, 기, 도, 지, 입. 이게 처음에는 좀 어색해도 맨날 이놈의 용용 기도집 하니까 나중에는 입에 찰지게 붙어요. 자기도 모르게. 용용 기도지 입. 이게 만약에 오래부로 이거 없어져 갖고 용용 기도지 뭔가 좀 허전하잖아.
그래서 입자까지 용용기도지입 6가지 결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집행. 그래서 지금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름만 딱딱 써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 하나씩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거죠. 용도지역이라는 게 어떤 게 있고 지적하면은 행위자 무슨 규제를 하는지 이런 것들 하나씩 배워 나갈 거니까 이게 한마디로 우리 국토법의 목차입니다. 목차. 지금 제가 판서한 게 국토법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요. 첫 번째 토지계획 중에서 뭐부터 공부하는 거냐? 광역도시계획.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들을 누가 어떤 절차로 수립하는지 싹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 순서대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시설사업 이 순서대로 쫙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토법의 다가 되는 거예요. 다. 국토법의 체계. 목차니까 용용기도지입. 자기도 모르게 딱 애워놓으면 이게 국토법의 목차. 완성이에요. 체계까지. 그래서 용어하고 내용들 한번 좀 첫 시간이라서 이 가급적이면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하면은 또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오시고 그래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 먼저 맞는 매가 낫다 그러죠. 먼저 맞는 애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왜? 선생님 힘이 제일 좋을 때니까 한 수십 명 때려 패고 그 다음에 맞을 때는 힘이 없어. 그래서 원래 먼저 맞는 애가 별로 안 좋은 건데 어차피 부딪혀갖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니까 첫 시간부터 제가 용감하게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어때요? 할만해요? 이렇게 하나씩 풀어나가니까 고칠 게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게 다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그래서 이제 조문 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36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용어 정의에서 가로 1번 광역도시계획.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밑줄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 그게 그냥 의예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그 다음에 가로 2번 도시군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가로로 묶어서 그냥 생략하세요. 이하부터는 생략. 쓸데없이 길어만 지니까 생략하고요. 시도는 군. 그럼 우리 특별시 할 때 특자, 광역시 할 때 광자, 시하고 군 동그라미 쳐갖고요. 자, 앞글자만 딱 읽으니까 뭐가 돼요? 특, 광, 시, 군. 이거를 세 글자로 도시군 줄여갖고 도시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특광시군, 도시군. 관할구역에 그 두 번째 줄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끝에 계획으로서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의 동그라미,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의 동그라미으로 구분한다. 그게 도시군 계획의 의미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 도시군 계획은 어디에 수립하는 계획이라고요?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데 종류가 두 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100점. 그럼 그 밑에 자, 바로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역시 특별시, 광역시, 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가로 묶어갖고 생략. 자, 이하에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알아서 그 두 개는 그냥 보이면 생략하세요. 그리고 시도는 군. 역시 앞글자 따니까 특, 광, 시, 군. 관할구역에 그 밑에 줄.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거기까지 딱 읽으시면 돼요. 장기 발전 방향.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뭐만 제시한다. 장기 발전 방향. 정책만 내놓는 우리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죠. 그럼 바로 4번 도시군 관리계획. 자,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역시 앞글자 따면 특, 광, 시, 군. 개발, 정비, 보전. 밑줄.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자, 그걸 두 글자로 집행.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쫙 열거돼 있죠. 그거 다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 각종의 정책에 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풀어갖고 얘기하면요. 각종의 정책을 6가지로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계획. 그래서 결정하는 내용 박스에 보시면 6개 나오죠.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개발제한구역. 개자에다 동그라미. 개발제한구역. 요거를 이제 그린벨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옆에 도시 자연공원구역 도자 동그라미. 시가와 조정구역의 시. 수산자원 보호구역 할 때 수. 앞글자 동그라미 친 거 그대로 따니까 여기다 써놓은 거죠. 개, 도, 시, 수. 이 4개 구역을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앞에다가 용도구역 이렇게 하나만 좀 써주세요. 용도구역. 동그라미 2번 앞에 용도구역. 그래서 용자 따니까 이제 완성. 앞글자 쭉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용용기도지입. 이걸 그냥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그냥 수천 번을 그냥 반복해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 옆 페이지로 와볼까요? 가로 5번 지구단위 계획. 이게 올해 한 문제예요. 그냥 지구단위 계획
박스에 놓고 쭉 써놓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그냥 한 문제 맞추라고 준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그 일부에다 동그라미. 일부에 대하여 딱 거기서 끊습니다. 일부에 대하여. 그래서 항상 이 지구자 붙으면 의미는 일부라고 그랬죠. 일부에 대하여 딱 중간에 끊고요.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뒤에서 딱 끊으세요.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거기까지. 이하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것들. 그러면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만 막 세 줄 길죠. 그래서 끊어갖고 중간에 효율적으로 읽는 건데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래요. 이건 나중에 가서 보고 일단 앞부분하고 뒷부분 딱 연결해서 읽으면 간단한 의의가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앞부분.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뒤로 와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의.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맞아요? 틀려요? O, X.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O, X. O. 아니 끝에 무슨 계획을 말한다 그랬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인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아니 지금 한 30초 전에 읽어보고 물어봐도 또 틀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살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키워드는 그 앞부분이 돼요. 어디다 수립할 때? 일부에다 수립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안 부르고 이름만 따로 뭐라고 부르겠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이름만 살짝 바꿔갖고 불러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럼 맨 앞에 볼까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그게 어디겠어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특, 광, 시, 군, 관할구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전부에다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일부에다가만 수립할 때 이때는 이름만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동네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왕십리동 지구 단위 계획. 이런 식으로 일부에다가만 수립할 때는 이름을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가로 6번 볼까요? 기반시설. 자, 우리 3번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인데, 자, 기반시설. 자, 얘가 그 밑에 보시면 다음에 설해갖고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그 7가지 분류해갖고 쫙 종류들이 열거가 돼 있죠. 자, 이게 기반시설이 우리 24회부터 28회까지 24, 25, 26, 27, 28 5년간을 울고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교통시설 옆에 보면 교통시설이니까 뭐 있겠어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뭐 주차장, 교통과 관련되는 거죠. 공간시설. 또 쭉 내려가면 환경기초시설까지 7가지 분류에 따라서 기반시설의 종류들이 쫙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부터 제가 다 씌워봤어요.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이 총 몇 개가 나오는 거냐? 46개가 있어요.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다 씌워보니까 46개. 그거를 7가지로 분류해 놓고요.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그걸 그냥 단순 무식하게 물어봤어요. 24회 때 딱 시작이 수도였습니다. 수도. 우리 상수도라고 그러죠. 수도는 어디에 있을까? 그 세 번째 칸에 유통공급설에 옆에 보면 수도 있죠. 거기 동그라미 수도. 그런데 하수도가 있어요. 하수도는 또 어디 있는 거냐? 하수도는 맨 밑에 환경기초시설의 맨 앞에 나오죠. 하수도 동그라미. 그래서 상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다. 이게 24회 때 기출문제 정답이었어요. 상수도, 하수도 우리가 합쳐갖고 상하수도 이렇게 부르죠. 근데 다르대요. 상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고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고. 자, 이거 무슨 논리가 있어요? 없죠. 그냥 봤으면 맞히고 못 봤으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단순 무식한 거. 그러면 또 하나 더 볼까요? 주차장 어디가 있을까? 주차장은 첫 번째 교통시설에 있죠. 그런데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 맨 끝에 폐차장. 그럼 주차장이나 폐차장은 비스무리한데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거 이런 거를 그냥 싹 쏙쏙 또 찾아갖고 또 물어봤어요. 5년을 울고먹었어요. 5년을 우리가 놀아놨어요. 여기에. 그래서 아무튼 과정별로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 하나씩 야구 또 하나씩 막상 보면 별거 아니죠. 근데 이게 안 보면은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씩 우리가 찾아보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기반시설이 도로, 철도, 뭐 폐차장까지 총 몇 개가 있다고요? 46개. 이 중에서
하나를 46개 중에서 하나를 구체적으로 설치하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기반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도시군계획시설. 이름이 딱 바뀌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맨 위에 보세요. 가로 7번. 도시군계획시설이란 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 요 기반설이라는 용어하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용어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당연히 다른 거예요. 글자 수부터 달라요. 우리 기반설은 46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결정된 거는 46개가 아니고 한 개예요. 한 개. 결정된 거. 그거는 한 개. 그거를 따로 무슨 설이라고 부른다? 도시군계획시설. 구분할 수 있겠어요? 기반설과 도시군계획설은 다른 말이다. 이런 거 하나씩 우리가 용어 공부하는 거죠. 쭉 내려갑니다. 이제 두 개만 더 보고 끝낼게요. 맨 밑에 가로 10번 볼까요? 가로 10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찾았어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밑줄.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얘도 종래 몇 번씩 기출입니다. 이거 어떻게 바꿔줘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틀려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아니고 무슨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을.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은 다른 말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래서 그거 숙제라고 그랬고요. 그거 숙제. 그 다음 그 밑에 가로 11번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게 한 사업.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그리고 2번에 도시개발사업, 3번에 정비사업. 그래서 세 개 사업을 다 합쳐가지고 또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대요? 도시군계획사업. 그러니까 용어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 이제 계획 파트 요거만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자, 이게 우리 국토법 1년 동안 해나갈 내용들, 공부할 내용들 할만하겠어요? 또 이게 이제 사람이 또 겸손해지죠. 1시간 딱 듣고. 그래서 자, 요게 우리 앞으로 우리 1년간 국토법 공부할 내용들이고요. 막상 부딪혀갖고 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50점, 60점 다 맞을 수 있는 과목이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말고 수업만 일단 결석하지 마시고요. 한 주 결석하면은 엄청 많이 나가요. 진도가 많이 나가니까 좀 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석하지 마시고 일단 상반기까지는 1차 위주로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죠. 1차 위주로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1차 열심히 하시고 2차는 우리 공법 같은 경우는 결석만 하지 마시고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용어가 딱 체득이 돼갖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혹시 오늘 수업 들어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뭘 알아야 또 물어보죠. 질문하러 오셔갖고는 말을 떠듬 그래서 그냥 가시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질문들 많이 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주인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한 주 또 이제 아주 우리 접하지 않은 과목들 있죠. 선생님들 또 구경하시고 무슨 동물원도 아니고 아무튼 구경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